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 자, 이번 시간에는 2022년 4월 고3 이투스 전국 모의고사 세계지리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설 모의고사는 좀 특유의 난이도가 조금 높은 문제들, 그리고 지역적인 문제들, 뭐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나 싶은 내용들도 출제가 좀 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문제를 봤을 때 한 세 문제 정도는 조금 아쉬운 문제들도 조금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문제를 평가하지 마시고 조금 투머치한 문제들이라도 우리에게 교훈을 줄 수는 있기 때문에 선생님 설명을 잘 들으시고 공부 방향을 잘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문제부터 풀어볼게요. 자, 1번입니다. 가나 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가 지도가 프톨레마이오스의 세계 지도고 나 지도가 이제 고녀 만국 전도죠. 자, 그래서 1번에 프톨레마이오스의 세계 지도가 이슬람교 세계관이 반영되어 있는 건 아니죠, 맞죠? 이슬람교 세계관이 반영된 대표적인 지도는 알 이드리시 지도, 우리 생각나야 됩니다. 자, 2번에 조선 전기에 고녀 만국 전도가 제작됐다고 했는데, 자, 고녀 만국 전도는 중국에서 제작된 지도입니다. 그래서 조선에서 제작된 거 아니니까, 자, 2번 틀렸고요. 자, 3번에 가 프톨레마이오스의 세계 지도 같으면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에 제작됐기 때문에 고녀 만국 전도보다는 훨씬 먼저 제작된 거예요. 그래서 3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지도에 표현된 지표 공간의 범위는 신대륙까지 그려져 있는 고녀 만국 전도가 더 넓죠. 그래서 4번까지 다 틀렸습니다. 자, 정답은 5번이고요. 자, 가나 모두 경위선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가 같은 경우에는 위도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 세로줄 경도도 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 자, 위도 곱게 그려져 있고, 자, 경도는 이렇게 좀 구불구불 이렇게 경도가 다 표현되어 있네요. 그래서 둘 다 경위선이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정답은 쉽게 5번 나오는 거죠. 자, 바로 2번 갑니다. 자, 2번에 나라를 정확하게 찾는 건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래도 정답을 고르는데 선생님이 봤을 때 크게 지장은 없는 문제입니다. 자, 2번 문제를 볼게요. 자, 표는 가나다 국가의 지리 정보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가나다 나라를 다 찾지 않더라도 답은 고를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생각했을 때, 자, 여러분들이 우리 세계지리 처음부터 끝까지 개념 공부를 충실히 했다면 다 나라 하나는 정확하게 맞출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다 나라에 대한 설명을 좀 볼게요. 아시아와, 자, 유럽을 잇는 교두보적인 위치에 있다. 아시아와 유럽 가운데 위치해 있다라는 얘기고요. 가장 결정적인 애들 파묵칼레가 터키에 있는 석회화 당구죠, 맞죠? 우리 카스트 지금 공부하면 파묵칼레 꼭 나옵니다. 자, 그리고 케바압이라는 힌트도 나오죠. 건조 아시아 쪽에 우리 주민생활을 공부하게 되면 케밥이 터키 음식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다는 무조건 터키라는 걸, 자,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3번을 먼저 볼게요. 다는 지중해에 접해 있다. 터키는 지중해에 접해 있다. 이게 맞는 거죠, 맞죠? 그래서 정답은 3번 나오는 겁니다. 다 나라만 딱 찾아도 정답을 고르는데, 자, 지장은 없고요. 자, 그리고 5번은 무조건 틀린 거죠. 터키가 유럽연합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자, 나가 어떤 나라인지는 몰라도, 자, 5번은 틀렸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나 나라를 찾지 않더라도 4번 보기는 해결할 수 있어요. 자, 4번에 가는 나보다 7월의 낮 길이가 길다고 했는데 7월의 낮 길이는 북쪽으로 갈수록 길어지는 거죠. 그런데 수도의 위도 경도가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위도를 보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가는 남이 21도고 다는 북이 50도입니다. 자, 북반구가 남반구보다 7월의 낮 길이가 더 길어야 되죠. 그러면 가하고 나 중에 7월의 낮 길이는 나라가 무조건 길어야 됩니다. 우리 4번도 틀렸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번 보기 보시면 보기에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에 속한다라고 했습니다.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가, 자, 가나라의 경도를 볼게요. 자, 가나라 경도를 보니까 75도 서경입니다. 거의 날짜 변경선에 가까운 곳이에요. 맞죠? 날짜 변경선이 180도이기 때문에, 자, 날짜 변경선이 지나는 곳은 태평양이고 이 태평양의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가 절대 통과할 수는 없죠. 그래서 1번도 틀렸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가나라, 나나라 찾지 않더라도 1, 3, 4, 5 이거 다 해결됩니다. 자, 그리고 나라를 한번 찾아볼게요. 자, 이 나라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는 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러시아에 인접한 동유럽 국가다라고 했어요. 누군지 몰라도 동유럽 국가다라고 했으면 동유럽 국가 나라 중에 이슬람교에 해당되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알바니아 정도를 제외하고. 그래서 2번도 거의 틀렸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여기서 또 뭐 체르노제, 뭐 세계적인 곡창지대라는 힌트도 있고요.
2014년에 크림 반도가 러시아가 병합해버린 이 나라가 최근에 뉴스에 많이 나오는 우크라이나죠. 그래서 나라는 우리가 우크라이나다. 자, 라는 거는 자, 많은 학생이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크라이나가 동유럽에 속해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은 종교는 이슬람교가 아니고 그리스도교, 그 중에서도 그리스 정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그냥 그리스도교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그리스도교 분류에서 그리스 정교라고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절대 이슬람교는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죠. 그리고 가나라는 선생님이 찾아보니까 남태평양의 섬나라 퉁가 혹은 통가라고 불리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우리가 몰라도 괜찮아. 알겠어? 어디 정글의 법칙도 안 갈 것 같은 그런 남태평양의 섬나라거든요. 그래서 이 나라는 모르셔도 상관없다. 자, 그래서 정답은 우리 몇 번? 3번. 터키만 제대로 고르자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갈게요. 자, 표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월 강수량과 낮길이를 나타낸 것이다. AC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거. 자, 이 문제는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먼저 표에 지도에 제시된 세 곳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습니다. 자, 일단 적조에다가 선을 긋고 출발할게요. 자, 북반구에 하나가 있고 남반구에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강수량하고 낮길이 중에 자, 가나시가 1월 아니면 7월이고 아직 1월, 7월이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둘 중에는 뭐가 더 좋은 힌트냐면 낮길이가 더 좋은 힌트죠. 낮길이는 그냥 위도만 알면 우리가 연결이 가능하니까요. 자, 그렇다면 만약에 12시간이 낮길이다 라고 하면 여기는 무조건 적도잖아요. 자, 그렇다면 12시간의 기준으로 B와 C는 12시간의 기준으로 낮이 12시간보다 깁니다. 자, 하지만 A는 12시간보다 낮이 길어요. 그러면 여기서 제시된 지도 자, 세 곳 중에 남반구에 두 지역이 있고요. 자, 북반구에 한 지역이 있죠. 맞죠? 그러면 BC가 남반구에 해당되는 지역이고 자, A 혼자 북반구에 위치한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은 12시간이 넘는 데가 자, 두 군데가 세트로 지금 나오잖아요. 그러면 BC는 무조건 같은 반구라는 거야. 맞지? 같은 북반구건 같은 남반구가. 맞죠? 그런데 지금 조합이 북반구가 하나, 남반구가 두 개니까 BC는 무조건 요 두 지역은 무조건 남반구여야 되고 A는 무조건 북반구여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보니까 자, 북반구가 낮이 12시간보다 짧고 남반구가 낮이 12시간보다 긴 시기가 지금 나아 시기죠. 그러면 나아 시기가 1월이 돼야 됩니까? 7월이 돼야 됩니까? 바로 1월이 돼야 맞는 거죠. 그러면 가는 자동으로 7월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A는 북반구에 위치한 여기로 자, 확정이 되는 거고요. 자, 남반구에 두 지역을 연결해 볼게. 자, 1월의 낮 길이는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더 기니까 14시간인 B가 더 남쪽에 위치한 남아공의 케이프타운이 되겠죠. 자, 그러면 남는 C를 여기로 자, 연결하겠습니다. 그래서 A, C, B 순서대로 우리가 다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낮 길이를 가지고 A, B, C 세 지역을 다 골라내버리면 되겠습니다. 자, 선택지를 풀어볼게요. A는 B보다 최하늘 평균 기온이 낮다. 자, A가 B보다 적도에 더 가깝기 때문에 최하늘 평균 기온은 당연히 A가 더 높아야 되죠. 자, 1번 틀렸습니다. 자, 2번에 A는 남반구, C는 북반구라고 했는데 자, A가 우리가 찾은 게 북반구고요. 자, C가 남반구에 위치하죠. 자, 2번 틀렸습니다. 자, 3번에 C는 B보다 적도와의 최단 거리가 뭐이다. 자, C가 여기 있고 자, B가 여기 있으니까 적도와의 최단 거리는 C가 더 가까운 게 되는 거죠. 그래서 B가 적도와의 최단 거리가 더 멀다. 자, 3번 틀렸습니다. 자, 4번에 가시기에 A는 R 뜨거업대의 영향을 받는다고 했는데 자, 가시기가 지금 7월입니다. 가시기는 7월. 자, 7월에 A는 자, 적도 수렴대가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자, 적도 수렴대에 영향을 받아서 우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A는 R 뜨거업대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고 7월에는 누구의 영향을 받는다? 적도에서 북쪽으로 북상하는 적도 수렴대에 영향을 받습니다. 자, 4번 틀렸습니다. 자, 5번에 낮 시기가 1월이고요. 자, 1월에 C는 B보다 강수량이 많다라고 했습니다. 자, C 같으면 여기가 적도보다 살짝 남쪽에 있는 사바나 기후죠. 사바나 기후인데 남반구의 사바나 기후니까 자, 1월이 우기가 되고
7월이 건기가 되죠. 나 시기가 1월이니까 C는 1월에 우기가 돼서 비가 옵니다. 자, 그런데 B는 지중해성 기후에 해당되는 곳이죠. 지중해성 기후. 자, 지중해성 기후에 1월은 자, 남반구니까 자, 1월이 여름이고요. 자, 이때 여름이 건조한 게 지중해성 기후니까 자, 1월에 C는 우기라서 강수량이 많고 자, B는 여름이라서 건조하니까 강수량은 누가 더 많아야 됩니까? 자, C가 더 많아야 되죠. 그래서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입니다. 자, 4번 문제는 문제가 조금 아쉬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일단 A, B, C 세 지역을 볼게. 자, A는 중국의 지금 칭다오고요. 자, B는 뉴질랜드, 그리고 C는 미국 태평양 연안입니다. 자, 일단 다른 건 몰라도 다는 골라야 돼요. 다. 자, 지금 제시된 게 기온 편차와 강수 편차가 나와 있습니다. 자, 기온 편차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월 평균 기온 빼기 연평균 기온. 그래서 플러스가 나오는 시기가 연평균 기온보다 기온이 높은 시기, 즉 여름이란 얘기고, 마이너스가 되면 기온이 낮은 시기인 겨울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세로축은 월강수 편차인데 월강수 편차는 월강수량 빼기 연강수량 나누기 12로 나타난다고 했어요. 그러면 플러스가 나오면 강수량이 조금 많은 시기고 마이너스가 되는 시기가 강수량이 조금 적은 시기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다는 먼저 고를 수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다는 기온이 높은, 자, 기온 편차가 지금 플러스로 많이 올라온, 자, 이 여름에, 자, 강수 편차도 플러스로 올라갔죠. 많이. 그래서 여름이 강수량이, 자, 많고, 자, 마이너스로 내려오는 요 겨울에, 자, 강수량이 적죠. 자, 그리고 기온 편차가 여름에는 플러스 확 올라가고, 겨울에는 마이너스 확 내려가. 그러면 이 다가 연교차가 또 이 세 지역 중에서는 가장 크다. 자, 라는 사실까지 뽑아낼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조합했을 때 겨울보다 여름에 강수량이 훨씬 많고 여름과 겨울에 기온 차이가 매우 벌어져서 연교차가 커지는 곳, 여기는 바로 A죠. 대륙 동안에 우리 A입니다. 그러면 다는 무조건 A. 그래서 일단 3번 아니면 5번 중에서 답을 고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나머지 둘을 이 그래프에서 고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심정적으로는 3번이나 5번 다 답을 해주고 싶은 지금 마음입니다. 자, 이 문제의 어떤 논리적인 비약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프를 보면 자, 가나 다나 둘 다 선생님 한번 해석을 해볼게. 자, 가가 자, 요때가 아무래도 여름이겠지? 자, 기온 편차가 플러스인 시기. 자, 이때 여름에 자, 강수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시기죠. 자, 지금 마이너스로 내려왔으니까 강수 편차는. 자, 그리고 요때가 아무래도 겨울이 되겠죠. 맞죠? 기온 편차가 지금 마이너스니까. 자, 그런데 겨울에 강수 편차가 플러스가 됐으니까 가는 겨울은 강수량이 좀 많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도 볼게요. 자, 나도 보니까 요때가 여름일 거 아니야. 기온 편차가 플러스 5까지 올라가니까. 자, 그런데 이 여름에 강수 편차는 마이너스로 내려와요. 여름이 상대적으로 강수량이 적고, 자, 그리고 요때가 겨울이겠지? 기온 편차가 마이너스가 되니까. 자, 그런데 겨울이 강수 편차는 또 플러스가 되잖아요. 강수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시기인 거야. 그러면 가나 나나 둘 다 여름이 건조한 지중해성 기후처럼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 지중해성 기후는 하나입니다. 이 중에서 지중해성 기후는 누군가요? C가 지중해성 기후죠. 자, B는 서한 해양성 기후잖아. 그러니까 이걸 찾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나왔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지금 도박을 걸어야 되는데, 그래도 겨울과 여름의 강수량 차이가 더 벌어지는 요 가를 지중해성 기후로 고르는 쪽이 확률은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가를 C로 자, 그냥 연결해서 답은 5번으로 골라야 되는 문제인데, 이거는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수능에서 출제된다 그러면 요거는 문제 성립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자, 이 서한 해양성 기후도 결론적으로 보면 겨울이 여름보다 강수량이 더 많은 서한 해양성 기후라는 거잖아요. 맞죠? 자, 서한 해양성 기후도 여름보다 겨울이 강수량이 많을 수는 있습니다. 단 여름에 최소월의 강수량이 30mm만 넘으면 연중 수변한 거기 때문에 성립은 할 수가 있는데, 이 그래프에서는 우리가 찾아내기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문제를
문제를 정확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건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쌤 생각에. 자, 먼저 첫 번째 방법이 뭐가 있냐면 1월과 7월을 그래도 제시를 해준다면, 자, 하나는 남반구고 하나는 북반구이기 때문에, 자, 강수 편차가 저렇게 나온다 한들 1월이 여름인지 7월이 여름인지 이걸 보면 고를 수는 있다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1월, 7월을 제시를 해주던가, 아니면 자, 두 번째 방법이 뭐가 있냐면 연강수량을 제시해주는 방법. 요 두 개 중에 하나는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만약에 쌤이 요거 지우고 내가 1월, 7월을 한번 써줘 볼게. 자, 예를 들어서 가는, 자, 요때가 선생님이 체크한데, 자, 요때가 7월이고, 자, 요때가 1월이라고 할게요. 자, 그리고 나 같으면 요때가 1월이고, 자, 요때가 7월이라고 해볼게. 자, 그러면 둘 다 여름이 강수량이 적어서 둘 다 지중해성 기후로 오해할 수는 있지만 1월이 기온 편차가 플러스가 되는, 이 나는 1월이 여름이란 뜻이기 때문에 남반구인 B를 충분히 고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맞죠? 자, 그리고 7월이 기온 편차가 플러스가 돼서 여름이 되는 이 가를 우리가 북반구인 C로 이렇게 찾아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깔끔하게 다 고를 수 있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서 실제 만약에 이게 모의평가나 수능에 출제될 거면 이렇게 검토가 될 겁니다. 자, 1월, 7월을 제시해 주거나, 아니면 조금 더 어렵게 가면 연강수량을 제시하는 방법도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연강수량을 한번 제시를 해볼게. 자, 예를 들어서 자, 가의 연강수량은 720ml라고 하겠습니다. 자, 나의 연강수량은 1200ml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요 연강수량 나누기 12 값은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맞죠? 자, 그렇다면은 가 같으면 연강수량 나누기 12 값이 얼마가 되는 거야? 720을 12로 나누면 60ml죠. 60ml. 한 달 평균 강수량이 60ml. 자, 그리고 나 같으면 한 달 평균 강수량이 100ml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게 최소월 강수량을 파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부터 최소월을 찾아볼게요. 가의 최소월이 지금 여기입니다. 여기. 자, 여기에 편차를 보니까 마이너스 55 정도 됩니다. 자, 그런데 월 평균 강수량이 60ml잖아. 그런데 월 강수 편차가 마이너스 55가 됐다는 얘기는, 자, 요 최소월의 강수량이 몇 ml라는 얘기야? 5ml라는 얘기야. 5mm. 자, 그런데 예를 볼게. 자, 나 같으면 요거 한 마이너스 한 35라 그래 볼게요. 자, 그런데 월 평균 강수량이 100ml잖아. 그러면 최소월의 강수량은 100에서 35ml를 빼면 몇 ml인 거예요? 70이 아니지. 빼기 참 65ml지. 65mm. 65mm가 되는 거잖아요. 맞죠? 자, 그렇다면 얘가 요 가가 최소월 강수량이 30ml가 안 되기 때문에 여름이 건조한 지중해성 기후다 라는 걸 파악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자, 만약에 이 문제를 제대로 검토를 했다 그러면 1월, 7월을 제시해줘서, 자, 남반구, 북반구로만 가나를 고를 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 연강수량을 제시해서 확실히 여름 강수량이 적은 지역을 고를 수 있게, 자,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자, 제시된다 하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답을 고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지만 선생님 생각에 3번을 고른 친구들도 일정 부분 점수를 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문제 풀기에는 조금 불편했다 문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이 제시한 두 방법대로 1월, 7월을 제시하거나 연강수량이 제시되었다면 여러분들 정확하게 세 개를 다 골라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지도에 표시된 A2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먼저 왼쪽은 북극을 중심으로 한 세계지도, 자, 오른쪽은 남극을 중심으로 한 세계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A가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 노르웨이 쪽에 있는 곳이죠. 그래서
선택지 보시면 A는 두 판이 수렴하는 경계다. 자, 노르웨이가 수렴한 경계는 아니잖아요. 맞죠? 자, 노르웨이에는 여기 스칸디나비아 산맥이라고 고기 스곡 산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산맥 이름 하나 적을게. 스칸디나비아 산맥. 자, 스칸디나비아 산맥은 이제 고기 스곡 산지죠. 고 한자만 쓸게. 자, 그리고 B가 위치한 곳이 아이슬란드입니다. 자, 2번 선택지 볼게요. 두 판이 서로 갈라지는 경계에 위치한다. 두 개의 해양판이 갈라지는 중앙해령에 아이슬란드가 위치하죠. 그래서 정답은 쉽게 2번 나옵니다. 자, 그리고 C는 미국 캐나다 서부 지역에 이렇게 로키 산맥이 있는 곳입니다. 자, 로키 산맥은 신기 스곡 산지잖아요. 그래서 고생대의 스곡 작용을 받은 게 아니고 신생대의 스곡 작용을 받아서 형성이 되었습니다. 자, 3번 틀렸고요. 자, 그리고 D는 남미의 서쪽에 이렇게 안데스 산맥이 있는 지역이죠. 안데스 산맥 있는 곳. 자, 안데스 산맥 신기 스곡 산지잖아요, 이거. 근데 순상지라고 했으니까 자, 4번 틀렸죠. 자, 그리고 E는 지금 호주의 지금 동쪽입니다. 호주 동쪽에 그레이트 디바이딩 산맥이 있는 곳이죠. 디바이딩 산맥. 자, 그레이트 디바이딩 산맥은 스칸디나비아 산맥처럼 고기 스곡 산지입니다. 자, 그래서 두 판이 어긋나 지진이 활발한 곳 아니죠. 자, 그러면 정답은 몇 번? 2번입니다. 자, 6번으로 갈게요.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기온 특성과 누적 강수량을 나타낸 것이다. 가다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지도에 표시된 곳 중에 기후가 확실한 게 지금 일단 여기입니다. 여기. 그래서 여기를 먼저 골라볼게. 자, 그린란드 해안이니까 이곳은 툰드라 기후입니다. 자, 툰드라 기후를 찾을 때는 기온을 봐야죠. 툰드라 기온은 최난월 기온이 몇 도? 0에서 10도 사이. 자, 최난월 기온이 0에서 10도 사이인 곳을 찾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왼쪽 그래프에 직접적으로 최난월 기온은 없어요. 기온의 연결차와 최하늘 평균 기온이 있는데, 자, 이 기온의 연결차는 이렇게 구하잖아요. 최난월에서 최하늘 기온을 뺀 거죠. 그러면 요 두 개의 값을 가지고 최난월 기온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구해 볼게요. 자, 먼저 값부터 해볼게. 가의 연결차를 보니까 한 38 정도 되고, 최하늘 기온을 보니까 쭉 내려오니까 마이너스 한 18도 정도 잡으면 가의 최난월 기온은 몇 도 정도 되는 거야? 20도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가는 일단 툰드라 기후 아닙니다. 자, 가는 툰드라 기후 아니다. 자, 그리고 나를 골라볼게. 자, 나는 연교차가 한 24도 정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최하늘 평균 기온은 한 마이너스 한 6도 정도 잡을게. 그러면 최난월 기온은 몇 도여야 됩니까? 자, 나의 최난월 기온은 자, 18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럼 일단 가와 나는 둘 다 툰드라 아닙니다. 맞죠? 가, 나는. 그러면 다를 툰드라가 맞는지 자, 확인해 볼게. 자, 다의 연교차는 보니까 한 16도 정도 돼 보이고, 그리고 최하늘 평균 기온은 한 마이너스 7도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지역은 몇 도가 되겠어? 최난월이 몇 도가 돼야 되는 거야? 자, 최난월은 9도죠, 9도. 9도. 그러면 최난월이 0에서 10도 사이인 툰드라 기후는 다가 툰드라 기후죠. 그래서 다가 여기입니다. 자, 다. 자, 그래서 다가 툰드라 기후다. 자, 라는 걸 우리가 찾아낸 겁니다. 최난월 기온을 계산해서 찾는 게 제일 깔끔한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3번 보기를 먼저 볼게. 3번 보기. 다에 해당하는 기후지역의 면적은 아프리카가 북아메리카보다 넓다. 아프리카에 한대 기후 없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건 무조건 틀린 거지. 자, 3번 틀렸고. 자, 5번 볼게요. 자, 솔리플럭션 현상. 자, 이거 어느 기후에서 나타나는 거야? 툰드라 기후에서 활동층이 여름에 녹아서 활동층의 토양이 경사면을 따라서 쓸려서 내려오는 현상을 솔리플럭션 현상이라고 하죠. 그러면 가가 누구든 간에 다가 툰드라니까 이거는 무조건 다가 활발해야지.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기온을 가지고 툰드라만 정확하게 골라주신다면 문제 푸는데, 자, 5번을 답으로 고르는데 자, 지장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가는 절대 툰드라가 아니기 때문에 순록유목이 활발한 곳은 가가 아니죠. 다가 자, 순록유목이 활발한 데고요. 그래서 툰드라 하나만 잘 골랐더니 1번, 3번은 틀렸다는 걸 알 수 있고 답이 5번이라는 것도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2번을 볼게요. 자, 나는 연 증발량이 연 강수량보다 많다 그랬습니다. 근데 나가 지금 강수량을 보니까 지금 500ml가 넘어. 그러면 나는 건조기후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2번도 틀린 겁니다. 자, 여기서 건조기후는 강수량이 500ml보다 안 되는 가가 연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더 많아야 되는 거죠. 맞죠? 자, 그러면 가 나를 우리가 해결해 볼게. 자, 남은 두 지역 중에 자, 하나는 여기 찍혀 있고 자, 하나는 여기 찍혀 있습니다. 몽고가 건조기후니까 자, 가가 자, 몽고가 돼야 되겠네요. 맞죠? 자, 그러면 나는 자동으로 여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4번을 볼게. 가는 나보다 고위도에 위치한다. 더 고위도에 위치한 곳은 나죠. 그래서 나가 더 위도가 높은 곳에 위치해야 됩니다. 그러면 정답은 몇 번? 5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갈게요. 다음 자료는 여행 상품 정보의 일부이다. 가나 여행지를 지도 AD에서 고른 것은 자, 여기가 보니까 가장 결정적인 힌트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대륙 내부의 판이 갈라지는 지각 운동으로 낮아진 지반에 흘러들어온 바닷물이 어쩌고 저쩌고 했습니다. 대륙판 내부가 갈라지는 곳이니까 동아프리카 지구대 일부 지역을 골라줘야 됩니다. 그래서 가는 동아프리카 자, 지구대 쪽을 고른다. 자, 그러면 동아프리카 지구대 쪽에 해당되는 곳은 여기 B밖에 없죠. 그래서 가는 B로 우리가 연결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3번 아니면 4번이 답이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나와 있는 지역이 어디냐면 지금 보니까 뾰족한 석회암 봉우리 지대 여기가 지금 카렌이 있는 곳이죠. 맞죠? 자, 그래서 카르트 지형이 발달한 이곳이 마다가스카르인 여기 D, 자, D를 연결하시면 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마다가스카르의 카렌 같은 지형이 자, 발달한다라는 걸 몰랐다 그러면 우리가 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여기 용식 작용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여기 용식. 자, 용식 작용이 일어나려면 강수량이 많은 지역이 자, 용식 작용이 많거든요. 그런데 자, C 같으면 여기가 나미브 사막이 있는 지역이잖아. 자, 그러면 사막에서는 용식 작용 잘 안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용식은 석회암이 물에 녹는 작용이잖아요. 그런데 사막은 강수량이 적기 때문에 용식이 잘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C하고 D 중에 우리가 답을 골라야 된다 그러면 C를 제낄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왜? C는 사막이니까 카르스트 지형은 잘 형성되지 않을 것이다. 자, 이렇게 판단하시고 D를 고르셔도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4번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8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세계지리 원격 수업 장면이고 자, 우리가 골라야 될 지형이 권고, 모레인, 빙식곡, 에스커, 호른 중에서 고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쉽죠. 자, A가 호른이고요. 뾰족한 산봉우리. 자, B가 호른 아래 움푹 파인 반원형 와지 권곡입니다. 그리고 C가 빙식곡이고요. 자, E가 모레인이죠. 그리고 D가 길쭉하게 제방 모양으로 대적된 에스커입니다. 자, 값부터 볼게요. A 호른은 산 정상부에 빙하의 후퇴로 빙태석이 남아 형성되었다. 얘는 그냥 빙하가 깎아놓은 봉우리죠. 그러면 값은 틀렸고요. 자, 을에 B는 빙하 퇴적 아니고 당연히 침식입니다. 그래서 홀은 권곡, 빙식곡 요 세 개는 다 침식. 그리고 퇴적 지형은 에스코와 모레인 요 두 개가 퇴적 지형이죠. 자, 그리고 병을 볼게. C가 침수된 해안은 에스파냐 북서 해안에서 잘 나타난다. C가 침수된 해안은 피오르 해안이죠. 자, 그런데 에스파냐 북서 해안에 발달하는 해안은 리아스 해안이잖아요. 자, 그래서 병 틀렸습니다. 그리고 정에 D는 빙하 밑을 흐르는 융빙수. 자, 빙하 밑을 흐르는 융빙수에 의해 토사가 퇴적되어 형성되었다. 요게 정답이죠. 에스커는 빙하 녹은 물, 즉 융빙수가 흐르면서 길쭉하게 제방 모양으로 퇴적된 지형입니다. 자, 정답은 4번입니다. 자, 5번에 이 모레인은 D 에스커보다 구성물질의 분급이 양호합니다 라고 했는데 자, 모레인 같으면 빙하가 직접적으로 바닥에 있는 물질을 쭉 끌고 가서 자, 퇴적시킨 지형이나 자갈, 모래, 흙 다양한 퇴적 물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모레인은 분급이 불량합니다. 단 에스커는 융빙수에 의해 퇴적된 지형이나 자, 물에 의해 이동할 수 있는 작은 입자들이 주로 많아요. 그래서 분급이 더 양호한 곳은 어디다? 에스커가 분급이 더 양호합니다. 그래서 모레인은 분급이 불량한 거죠. 자, 그러면 무 틀렸습니다. 자, 정답은 4번입니다. 자, 9번으로 갈게요. 세 국가의 종교별 신자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자, 가나 종교에 대한 설명. 골라야 될 종교는 불교, 이슬람교, 그리스도교
힌두교 중에 고르겠습니다. 자, 먼저 자, 요 나라가 지금 네팔이 있고요. 자, 네팔에서 1등 종교가 지금 다죠. 그러면 다는 힌두교. 자, 쉽게 고릅니다. 자, 두 번째 여기 스리랑카가 있네요. 자, 스리랑카의 1등 종교는 불교죠. 그래서 땡땡이 나가 불교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나라가 남수단이고요. 자, 남수단은 크리스트교를 믿잖아요. 그래서 가가 크리스트교. 자, 그러면 남는 라는 이슬람교가 되면 되겠죠. 자, 선택지 보겠습니다. 가는 다보다 세계 신자수가 많다. 자, 세계 신자수는 크리스트교가 제일 많기 때문에 무조건 1번이 답이죠.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우리 요거 한번 써볼게. 세계 신자수는 가장 많은 종교가 크리스트교가 1등. 자, 2등이 이슬람교. 자, 3등이 힌두교. 자, 4등이 불교죠. 자, 2번으로 갑니다. 자, 발생 시기도 한번 써볼게요. 자, 발생 시기는 힌두교가 가장 먼저. 자, 두 번째 발생한 거 불교, 세 번째가 크리스트교, 마지막으로 발생한 게 이슬람교입니다. 자, 그러면 2번은 틀렸다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3번에 다 힌두교가 민족 종교죠. 자, 나머지는 다 보편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슬람교, 크리스트교, 불교 요 세 개는 보편 종교죠. 자, 3번 틀렸고요. 자, 4번에 가나는 모두 기원지가 서남아시아이다. 자, 이 중에서 서남아시아가 기원지인 건 크리스트교는 맞지만 불교는 기원지가 남부아시아이기 때문에 자, 4번 틀렸습니다. 자, 5번에 다라는 모두 유이신교다라고 했는데 자, 유이신교는 크리스트교와 이슬람교만 유이신교죠. 그래서 라는 맞지만 힌두교는 다신교라서 다는 틀렸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10번 갑니다. 가 하천 주변 국가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 자, 여기가 동남아시아의 인도차이나 반도를 흐르는 강, 가강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가강은 메콩강이죠. 메콩강. 자, 그럼 기억을 볼게. 가는 외래하천에 해당된다라고 했는데, 자, 외래하천의 뜻은 이거죠. 수변 지역에서 발원해서 사막 같은 건조 지역을 통과하는 하천을 외래하천이라고 하는데, 메콩강은 사막이나 건조 지역을 통과하는 하천이 아닙니다. 그래서 외래하천 아니죠. 그래서 기억 틀렸습니다. 자, 니은에 자, B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회원국이다. 나라를 한번 써볼게요. 자, A가 라오스고요. 자, B가 타이. 자, C가 캄보디아. 자, D가 베트남이죠. 자, B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회원국이다. A, B, C, D 다 맞습니다. 이거. 그래서 D는 맞고요. 자, 그리고 디귿에 전통 의복으로는 A에는 아오자이, C에는 론지가 있다. 우리 아오자이는 베트남 옷이라는 거 잘 알죠? 그래서 D이기 때문에 자, 디귿은 틀렸습니다. 여기서 론지가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자, 론지는 미얀마의 옷이에요. 이건 미얀마. 자, C 아니고요. 자, 리을에 A, D 중 커피 생산량은 D가 가장 많다. 아시아에서 커피 생산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D, 베트남이 맞죠. 그래서 리을 맞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11번으로 갈게요. 자, 가나다를 우리가 런던, 리우데자네이루, 자, 싱가포르 중에서 고르겠습니다. 자, 먼저 가 같으면 자, 요런 좋은 힌트가 있어요. 카니발, 삼바 요런 힌트가 있잖아. 그리고 거대 예수상 요런 힌트를 통해서 우리가 리우데자네이루라는 걸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리우 두 자만 쓸게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중개무역학, 물류 허브의 중심지.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인공정원들 그리고 마리나베이 같은 힌트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싱가포르라는 걸 또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다가 이 중에서는 제일 쉽습니다. 세계 금융의 중심지. 자, 그리고 그리니치 천문대, 타워브리지. 우리 축구 좋아하는 친구들은 또 프리미어리그 있으니까 요거 무조건 영국의 런던이죠. 자, 그래서 가나다 우리 해결했습니다. 자, 선택지 풀어볼게. 자, 기억. 가는 해당 국가의 수도이다 라고 했는데 자, 브라질의 수도는 리우데자네이루 아니죠, 맞죠? 브라질은 내륙으로 수도를 옮겼고 그 수도가 브라질리아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자, 니은에 가는 다보다 도시 발달의 역사가 짧다. 당연히 신대륙에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가 런던보다는 도시 발달 역사가 짧겠죠. 자, 니은 맞습니다. 자, 디귿에 뉴욕과의 시차는 나가 가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자, 리우데자네이루는 같은 아메리카에 위치하기 때문에 뉴욕하고 시차가 크게 안 나겠지만 싱가포르는 지구 반대편의 아시아에 있어서 뉴욕과의 시차는 당연히 싱가포르이 더 크겠죠.
디귿 맞고요. 자, 리을에 세계 도시 체계에서 다는 나보다 높은 계층의 세계 도시다. 런던이 세계 최상위 계층의 세계 도시이기 때문에 더 높은 계층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면 정답은 쉽게 5번 나오는 거죠. 자, 12번 갑니다. 그래프는 세 국가의 도시화의 변화와 연령층별 인구 구성비를 나타낸 것이다.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자, 나라를 먼저 확인해 볼게요. 자, 유럽에 에스파냐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인도네시아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프리카 나라가 생소할 수 있는데, 자, 이 나라가 짐바브웨라는 나라인데, 나라 이름을 몰라도 괜찮아요. 그냥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 이렇게 푸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먼저 왼쪽에 도시화율 변화가 있는데 당연히 도시화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선진국이겠죠. 그래서 가가 에스파냐. 자, 그리고 아프리카 나라가 도시화율이 가장 낮아야 되잖아. 그래서 다를 우리가 짐바브웨로 연결하겠습니다. 자, 짐바브웨 나라 이름 안 쓰고 그냥 아프리카 저 나라 그냥 이렇게 해도 돼. 물음표에서 그냥 풀어. 자, 그리고 나는 그럼 자동으로 인도네시아죠. 자, 오른쪽에 연령층별 인구 구성 비율을 가지고 자, A, B, C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A는 이렇게 읽으면 유소년층 비중 0에서 14세 비중이 40% 이상으로 굉장히 높아요. 그럼 이 나라가 아프리카의 저 나라겠지. 짐바브웨 혹은 아프리카의 이름 모를 나라. 자, 이렇게 쓰시고 자, 그리고 B, C 중에는 자, C가 65세 이상 비율이 20% 정도로 가장 높은 나라죠. 그러면 이 C가 선진국이 에스파냐입니다. 그럼 남는 B가 인도네시아겠죠. 자, 이렇게 가나다 ABC를 연결했습니다. 자, 선택지를 풀어볼게요. 자, 나는 가보다 중위 연령이 높다. 중위 연령은 노년층 비중이 높은 선진국으로 갈수록 중위 연령이 높습니다. 그러면 가가 높아야 되겠죠. 자, 1번 틀렸고요. 자, 2번에 총부양비가 높다라고 했는데 저 총부양비는 청장년층 비율만 가지고 판단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총부양비는 자,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자, 청장년층 비중분의 유소년 더하기 노년 비중 곱하기 배. 자, 그래서 청장년 비중이 자, 높은 나라는 자, 유소년 더하기 노년 비중 값이 무조건 낮죠. 자, 그러면 총부양비 값은 어떻게 된다? 낮은 거죠. 자, 반대로 청장년 비중이 낮은 나라는 유소년 더하기 노년 비중이 당연히 높을 거고 그렇다면 총부양비는 높게 나옵니다. 그러면 나하고 가 중에 총부양비가 누가 높은지는 청장년층 비율을 보고 바로 파악이 가능한 거죠. 여기서 다가 짐바브웨인데 짐바브웨의 청장년층 비율은 50에서 60% 사이고요.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청장년층 비율이 거의 7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청장년 비율이 낮은 짐바브웨 다가 총부양비가 더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자, 3번 갑니다. A는 70년대 도시화의 종착 단계에 진입하였다. 짐바브웨의 70년대 도시화율 지금 20%밖에 안 돼. 자, 종착 단계는 80% 넘을 때가 종착 단계니까 절대 종착 단계 아니겠죠. 자, 4번에 C는 B보다 도시화율 증가폭이 크다라고 했는데 자, C 에스파냐가 도시화율 증가율이 이렇게 한 50%에서 80% 30% 자, 증가했지만 자, 인도네시아인 B 같으면 처음에는 10몇 프로에서 지금 60%까지 증가했으니까 거의 40% 이상이 더 증가한 거죠. 그래서 도시화율 증가폭은 누가 더 커야 된다? B가 더 커야 됩니다. 자, 4번 틀렸고요. 자, 5번에 가는 유럽에 있다는 맞는데 B가 아프리카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자, B 인도네시아는 아시아에 위치합니다. 자,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3번으로 갈게요. 자, 13번 문제도 약간 투머치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쉬운 거를 고르면 정답은 해결되니까 정답은 일단 골라볼게요. 가나다를 수력, 태양광 및 태양열, 풍력 중에 고르고 A, B, C는 미국, 브라질, 중국 중에서 골라야 됩니다. 자, 그런데 A, B, C 나라가 지금 1, 2등 나라가 지금 다 가려져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가장 확실한 게 뭐냐면 다에 나와 있는 요 캐나다 있지. 요 캐나다가 가장 확실한 힌트입니다. 캐나다는 빙하 지형이 발달해서 수력 발전에 유리한 나라잖아요. 그러면 다가 수력이라는 건 확실합니다. 자, 그러면 다에 해당되는 것들 자, 4번을 먼저 확인해 볼게요. 다는 가보다 세계 발전량이 많다라고 했는데 자, 주요 신재생 에너지에서 발전량이 가장 많은 게 수력이기 때문에 정답은 무조건 4번입니다. 수력, 태양광, 풍력 중에 전 세계의 발전량 제일 많은 게 이게 수력이니까 답은 4번 고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료에서 가나다, ABC 6개를 찾아야 되지만
수력 다 하나만 골라도 답은 무조건 4번이라는 것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나머지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수력에서 1등인 나라가 자, 중국이죠. 자, 중국. 자, 그리고 그렇다면은 나머지 태양광 풍력을 고르진 않았지만 일단 다 중국이 1등인데 자, C가 자, 미국 아니면 브라질이잖아요. 자, 브라질이 상위권으로 2등으로 올라올 수 있는 건 이게 수력이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C가 브라질이겠죠. 자, 브라질은 아마존에 풍부한 유량을 가지고 수력 발전을 많이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B는 자동으로 미국이겠죠. 자, 그러면 자, 나라 찾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가나 풍력과 태양광을 고르는 게 여기서는 조금 어렵습니다. 요거는 좀 투머치야. 자, 그래서 여기서 힌트를 삼을 수 있는 나라는 쌤 생각에 중국, 미국, 독일까지는 지금 다 1, 2, 3, 4등 안에 다 지금 포함되어 있는데 요게 다르잖아요. 가가 영국이 들어가 있는 게 다르잖아요. 자, 영국은 태양광 발전하기는 조금 어려운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서한해양성 기후고 1년 내내 계속 비가 오기 때문에 가를 우리가 태양광이 아닌 풍력으로 골라줘야 맞는 거죠. 자, 그러면 나는 자동으로 태양광. 자, 이렇게 고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가나를 못 고른다고 해도 답은 무조건 4번으로 가셔야 돼요. 다가 수력인 것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자, 일단 다 찾았다는 가정하에 선택지를 풀어보겠습니다. 태양광, 태양열 발전량은 브라질이 미국보다 많다. 미국은 2등이고 태양광에 브라질은 순위에 없습니다. 그럼 요거 틀렸죠. 자, 2번에 댐 건설로 생태계 파괴 문제를 유발하는 건 수력 발전이니까 다에 해당되겠죠. 자, 2번 틀렸고 자, 3번에 바람이 지속적으로 많이 부는 지역은 풍력 발전 가를 해야 됩니다. 자, 3번 틀렸고요. 그리고 5번은 A는 중국이 맞는데 자, B, C가 잘못됐죠. C가 브라질이고 자, B가 미국이니까 5번도 틀렸습니다. 자,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4번 갈게요. 가라에 해당하는 지역을 AD에서 고른 것. 자, 찾아야 될 대륙이 라틴 아메리카, 아시아, 유럽, 앵글로 아메리카 중에서 고르겠습니다. 자, 일단 동그라미 크기가 총인구니까 여기서 총인구를 가지고도 다 찾을 수 있어요. 총인구가 가장 많은 대륙, 이 라가 당연히 아시아죠. 아시아. 자, 그 다음에 총인구가 많은 게 두 번째가 아프리카고 3등이 유럽이잖아요. 그래서 가가 유럽. 자, 그리고 앵글로 라틴 아메리카 중에 라틴 아메리카가 인구가 많으니까 다 중에 인구가 많은 다가 라틴 아메리카. 자, 나가 앵글로 아메리카입니다. 자, 이런 거 여기선 다른 거 안 봐도 총인구만 갖고도 지금 다 나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지역별 인구 순이동 변화가 나오는데 자, 여기서 순이동은 어떻게 계산해요? 순이동은 유입 인구 빼기 자, 유출 인구가 순이동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A와 B는 자, 순이동이 0보다 높습니다. 자, A, B. 그래서 요 A, B는 현재 순이동이 플러스 인데인데 그렇다면 A, B 중에는 누가 나와야 되냐면 앵글로 아메리카하고 유럽 중에서 나와야 돼요. 자, 하지만 1955년을 보고 유럽과 앵글로를 맞춰낼 수가 있습니다. 요걸 봐야 돼. 자, A 같으면 1955년도 플러스 계속 플러스입니다. A는. 자, 그런데 B는 지금은 현재는 많이 플러스나 1955년 요때는 오히려 0보다 낮았어요. 그래서 2차 대전 직후까지 신대륙으로 많이 빠져나간 데가 지금 유럽이기 때문에 여기서 B가 유럽이고 계속 순이동이 플러스인 A가 앵글로 아메리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C하고 D는 라틴 아메리카하고 아시아 중에서 골라야 되는데 대륙별 인구 순이동에서 가장 마이너스가 심한 데는 인구 자체가 많은 아시아죠. 그래서 D가 아시아, C가 라틴 아메리카. 자, 이렇게 고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차례로 연결해 볼게. 가 유럽이 B고, 자, 나 앵글로가 A, 다 라틴이 C, 라 아시아가 D. 이렇게 연결하시면 BACD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죠. 자, 15번 갑니다. 그래프는 건조 아시아 및 북부 아프리카의 두 화석 에너지 생산량 상위 5개국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 자, 가나는 석유 천연가스 중에 고르고 A, B, C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이란 중에서 고르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아는 게 석유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압도적으로 1등을 하죠. 하지만 천연가스는 사우디아라비아가 1등을 하지 못합니다.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가나를 고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 같으면 이 A 나라가
화끈하게 지금 생산량이 많고요. 자, 나라는 A 나라가 아닌 자, C와 카타르가 생산량이 더 많습니다. 자, 그러면 카타르가 2등에 들어오는 이 나가 천연가스고요. 자, 1등 생산국이 압도적으로 생산량이 많은 가가 석유고, 그러면 이 A 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천연가스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보다 생산량이 많은 두 나라가 있죠. 이 두 나라가 카타르와 이란이죠. 그래서 C가 이란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남는 B는 자동으로 아랍에미리트, 자, UAE가 되는 거죠. 자, 선택지 보겠습니다. 가는 냉동 액화 기술 개발로 소비량이 급증한 건 천연가스죠. 나에 대한 설명이고요. 자, 2번에 나는 수송용보다 산업용으로 많이 이용한다. 자, 천연가스는 가정용과 산업용 이렇게 두 개로 많이 이용하고 수송용으로 이용하는 비율은 적어요. 그래서 수송용보다 산업용으로 많이 이용한다 하는 2번의 설명이 정답이죠. 자, 정답 2번입니다. 자, 3번에 나는 가보다 세계 에너지 소비 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세계 에너지 소비 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석유가 1등, 2등이 석탄, 자, 3등이 천연가스죠. 자, 그래서 가가 더 높아야 되니까 3번 틀렸습니다. 자, 4번에 B에는 이슬람교 기원지가 있다라고 있는데 이슬람교 기원지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죠. A에 있어야 됩니다. 자, 5번에 C는 A보다 1인당 국내 총생산이 많다. 자, 이 중에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란보다는 더 석유 재벌국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1인당 국내 총생산은 이란보다는 사우디가 더 많아야 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 16번으로 갈게요. 그래프는 세 가축의 지역별 사육도수를 나타낸 것이다. A씨에 해당하는 지역을 고른 것은 자, 돼지, 소, 양 중에 가나다를 고르고 A, B, C는 아메리카, 아시아, 아프리카 중에서 연결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좋은 힌트가 오세아니아예요. 오세아니아. 자, 가가 오세아니아에서 사육도수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면 요게 지금 양이죠. 이거 오세아니아를 전체적으로 봐도 다는 거의 없어요. 근데 가는 그래도 좀 오세아니아에 좀 많잖아. 자, 그러면 호주에서 많은 거 가를 골라야 되겠죠. 그래서 호주는 건조한 대륙이고 이 건조한 호주에서는 양을 많이 방목을 하기 때문에 가가 양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양이 가장 많은 대륙은 당연히 중국이 있는 아시아죠. 그래서 A를 아시아로 잡겠습니다. 그래서 A는 먼저 아시아. 자, 그렇다면은 자, 나는 아시아가 1등인데 자, 다는 아시아가 아닌 아메리카가 1등이죠. 자, 그래서 아시아가 1등을 차지하는 또 하나가 돼지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전 세계 돼지 절반은 중국에 있기 때문에 돼지는 아시아의 사육도수가 다른 대륙보다 훨씬 많죠. 자, 하지만 소는 중국보다는 브라질이 사육도수가 더 많죠. 그래서 아시아보다는 아메리카가 사육도수가 많을 수 있는 이 다가 소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대륙을 골랐다고 하면 자, B에 아메리카가 들어가면 되고 남는 C에 아프리카가 들어가면 되죠. 맞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7번 갈게요. 자,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국가의 주요 품목별 수출액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가다 국가. 자, 일단 세 나라를 확인해 볼게요. 자, 제시된 나라가 자, 큰 브라질이 있고요. 자, 그리고 세로로 긴 칠레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 나라가 베네수엘라죠. 자, 그러면 자, 먼저 첫 번째 원유 및 석유 제품을 자, 주로 수출하는 나라가 여기서 석유가 풍부한 오펙 회원국인 베네수엘라죠. 그래서 가 베네수엘라 먼저 고릅니다. 자, 그리고 나에 지금 구리가 있어요. 구리. 자, 구리 전 세계 최대의 생산 및 수출 국가가 칠레죠. 그래서 나는 칠레. 그럼 남는 다는 당연히 브라질이 되는 겁니다. 자, 브라질 보니까 뭐 유채, 열매, 과일, 곡물류 여기에 들어가는 게 뭐 옥수수, 콩, 커피 같은 게 있을 수 있고, 자, 그리고 광석에 들어가는 게 철광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육류는 주로 소고기가 있겠죠. 자, 그럼 선택지 풀어볼게요. 가의 대도시에는 파벨라라 불리는 불량주택지구는 브라질의 대도시에 있죠. 그래서 다 브라질에 대한 설명. 자, 1번 틀렸습니다. 자, 2번에 포르투갈어를 주로 사용하는 나라는 브라질이죠. 자, 나머지 베네수엘라, 칠레는 모두 에스파냐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3번에 다 브라질은 유럽계가 혼혈보다 민족 구성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이게 정답이죠. 그래서 브라질은 전체 인구의 약 50%, 절반 조금 넘게 한 55% 정도가 유럽계고, 자, 나머지 한 40% 정도가
자, 혼혈이 됩니다. 그래서 유럽계가 혼혈보다는 조금 더 많아요. 그래서 정답은 3번 되는 거고요. 그리고 4번에 가는 다보다 총인구가 많다. 자, 총인구는 당연히 남미에선 브라질이 제일 많죠. 자, 4번 틀렸고요. 자, 5번에 나는 대서양 연안. 자, 칠레는 지금 태평양 연안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는 태평양 연안에 있다. 브라질이 대서양 연안이죠. 요거는 두 나라가 반대가 됐습니다. 자, 정답은 3번입니다. 18번 갈게요. 다음 자료는 20곡의 장면의 일부이다. 가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도의 A에서 고른 것은 자, 먼저 대규모 난민이 발생했다. 아니요 라고 했고요. 그리고 영유권을 둘러싼 갈등이 주요 원인이다. 예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갈등이 중국과 관련돼 있다. 예 라고 했네요. 자, 그리고 갈등 당사국이 3개국 이상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결정적인가? 갈등 당사국이 3개국 이상인 건 여기서 하나밖에 없습니다. C입니다. C. 여기가 난사군도잖아요. 맞죠? 난사군도. 여기는 분쟁 당사국이 5개에서 6개 정도가 되죠. 그래서 정답은 3번. 4곡에서 지금 끝나네요.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나머지 지역도 볼게요. 자, A는 자, 티베트 쪽에 살고 있는 자, 티베트 자치구죠. 자, 그리고 B에서 살고 있는 소수민족이 로힝야족. 자, 로힝야족이 미얀마 정부로부터 탄압을 받는다라는 요 문제를 알고 있어야 되고, 자, D는 필리핀 남쪽의 민다나오 섬이고 여기는 모로족이 자, 분리 독립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 이게 여기 꺼져가지고 죄송합니다. 자, 모로족이 분리 독립 운동을 하고 있는 지역이고요. 자, 그리고 E는 일본과 러시아가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는 쿠릴 열도입니다. 자, 여기는 러시아가 시료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9번 갈게요. 자, 가나 지역을 지도의 A에서 고른 것은 자, 스칸디나비아 반도 최대 도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도에 표시된 스칸디나비아 반도 도시가 여기밖에 없어요. B밖에 없어. 이거 무조건 B 골라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가는 B 고르시고, 자, 여기가 여기서부터 북서쪽으로 약 20km 떨어져 있다. 그랬고 북유럽의 실리콘밸리 자라고 불리는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북유럽에 해당되는데도 지금 B밖에 없잖아. 맞죠? 그래서 이 지역 이름이 자, 시스타 사이언스 파크라는 건 몰라도 됩니다. 스칸디나비아 반도, 북유럽의 실리콘밸리, 북유럽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무조건 B를 고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를 볼게요. 여기도 너무 좋은 힌트가 있어요. 에펠탑과 루브르 박물관이 있는 수도로부터 동남쪽으로 약 900m 떨어져 있다라고 했습니다. 지중해의 휴양 도시에 가까이 위치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나라는 프랑스죠. 프랑스의 지중해 연안을 골라야 되니까 여기를 골라야 되죠. 무조건 E 고릅니다. 자, 그래서 이 E가 프랑스의 영국과학 도시인 어디입니까? 소피아 앙티폴리스죠. 소피아 앙티폴리스. 여기는 시험에 잘 나오는 곳입니다. 자, 꼭 알아야 되는 곳이죠. 그래서 여기가 정보통신 기술의 중심지로 굉장히 발달한 곳이죠. 자, 대표적인 유럽의 첨단 산업 지역입니다. 정답은 B, 2, 4번을 고르시면 되고요. 자, 나머지 지역도 볼게요. 먼저 A는 영국 북부 스코틀랜드에 위치한 첨단 산업 지역인 실리콘 글렌이란 곳이고, 자, C는 네덜란드의 무역강인 로테르담. 자, 유럽 최대 항구 도시입니다. 자, 그리고 D는 이제 빌바오 라는 곳이고, 에스파냐에서 산업이 가장 먼저 발달한 에스파냐의 전통 산업 도시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20번 갈게요. 가다 국가의 주요 상품별 수출액 비율을 보기에서 보는 것은 자, 나라를 먼저 확인해 볼게요. 자, 가 나라가 어디다? 케냐죠. 케냐. 그리고 나는 앙골라. 자, 다는 보츠와나입니다. 자, 각 나라에서 유명한 자원이 생각나야 돼. 자, 일단 보츠와나 하면 다이아몬드죠. 다이아몬드. 그리고 케냐 하면 홍차. 앙골라는 오펙의 용국이니까 이게 석유죠, 석유. 자, 그래서 먼저 니은에 보시면 원유 및 석유 제품이 있으니까 이게 앙골라겠네. 그래서 나를 니은으로 연결하시고, 그리고 보석, 광물 및 귀금속, 여기에 다이아몬드가 들어가 있으니까 다를 디귿으로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커피, 차, 향신료가 1등인 기역은 케냐로 연결하시면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4월 이투스 세계지리 모의고사 함께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보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질문 있는 친구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잘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안녕.